강세리의 전 남편 지성준의 등장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금 여기 왜 나타난 거죠? 강세리가 입술을 달달 떨며 묻자 지성준은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대답했다. 우리 아직 정리된 거 아니잖아. 그 순간 강재인은 속으로 이 상황을 반겼다. 과거를 들춰내는 사람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은 자신이 꾸미는 판 위에 또 한 명의 조각이 얹힌다는 뜻이었으니까. 지성준은 단순한 전 남편이 아니었다. 과거 강세리의 재력과 인맥을 보고 결혼했지만 그녀의 이중적인 삶과 금전적인 비리 때문에 스스로 떠났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는 강세리는 크게 동요했다. 강세리는 지성준에게 눈빛으로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는 무시했다. 내가 그때 내 계좌로 보냈던 그 돈 아직도 기억하지? 이제 와서 경찰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강세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황기찬 역시 낯선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돈이란 단어에 눈을 가늘게 떴다. 황기찬은 강세리의 전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보다 그가 가진 정보가 더 위협적이었다. 그쪽, 여기 왜 온 겁니까? 황기찬이 나섰지만 지성준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안에는 USB와 함께 강세리의 사인과 도장이 찍힌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과거 그녀가 YL 내부 자금을 빼돌리던 시기의 기록이었다. 이거 경찰에 넘기지 않길 바라면 조건이 있어. 지성준의 조건은 황기찬에게 투자 파트너로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다. 황기찬은 갈등했다. 지성준은 분명 거래 대상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선 그의 정보가 필요했다. 황기찬은 지성준을 뒤에서 조종할 계획을 세우며 일단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속내를 모를 리 없는 강재인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강세리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불안에 몸을 떨었고 황지호와의 관계까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게다가 황지호는 어쩐지 엄마의 얼굴이 달라졌다고 느끼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강재인은 일부러 지호 앞에서 지성준을 삼촌이라 부르며 그가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집에 드나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강세리는 자신이 옛 남편과 현재 남편 사이에서 과거의 죗값을 덮으려 안간힘을 써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황기찬은 지성준이 던진 과거의 폭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불편함 속에서도 그의 제안을 무시할 수 없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손에 쥔 패가 너무 적었고 무언가 새로운 국면이 필요했다. 지성준은 그걸 아는 듯 언제든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입장에서 느긋하게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황기찬은 그와의 대화가 끝난 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강세리를 불렀다. 왜 내 전 남편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너무도 선명했다. 강세리는 손끝까지 떨리며 입을 열었다. 그때 당신 몰래 처리하던 일이 있었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고 난 그 대가로 계좌를 이용했어. 하지만 그게 다야. 난 더 이상 숨기는 게 없어.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말이었다. 황기찬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 여자가 더는 이용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동시에 그는 다른 쪽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바로 강재인. 그녀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척하면서도 모든 것을 제 손안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황기찬은 자신이 마치 그녀의 연극 안에 갇혀있는 인형이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반면 강재인은 냉정했다. 지성준이 나타난 것은 분명 변수였지만
그것마저도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었다. 그녀는 도윤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했다. 지성준, 이 남자 우리가 조종할 수 있을까? 김도윤은 머뭇없이 대답했다. 가능해. 조건만 맞추면 그는 돈 앞에 약한 사람이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 강재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속으로 계산을 했다. 강세리와 황기찬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한 명의 추가 플레이어는 판을 뒤엎을 마지막 조각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지성준에게 접근한다. 오랜만이에요. 당신이 세리에게 했던 말 전부 기억나요? 그녀는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하던 자신을 뒤로 하고 이제는 전면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성준은 제인의 차가운 미소에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평정을 찾으며 말했다. 당신 기억 돌아왔군요. 강재인은 대답 대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이미 오래전에. 그 짧은 대화 속에 수많은 뜻이 오갔다. 동시에 강미라는 강승우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과 패트릭의 관계를 의심하는 눈빛은 강미란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특히 강승우는 우연히 정호성과 강미란의 데이트 장면을 목격하며 패트릭을 불러내 우리 고모한테 무슨 꿍꿍이 있는 거냐고 직설적으로 묻는다. 패트릭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강승우의 눈빛은 매서웠다. 정호성은 강승우의 심상치 않은 반응에 약간의 위기감을 느꼈다. 단순히 아들이 엄마의 연애를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패트릭이라는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정호성은 미란과의 관계가 들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로 인해 가족의 또 다른 균열이 생기는 것을 우려했다. 동시에 강미라는 강승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사랑을 밀어붙이기로 결심했다. 미란에게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가 다시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나이로 흘러가기 전에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는 것.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두려웠다. 아들 승우가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그 순간 패트릭은 미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인생 누굴 위한 건데요?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아야죠. 그 말에 미란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지며 그녀는 패트릭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강승우의 얼굴에는 씁쓸함과 복잡함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이 고모를 위해 복수를 다짐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의 고모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고 더 이상 자신이 지켜줘야 할 대상은 아닌 듯 보였다. 이혼까지 감수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던 고모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인생도 변하고 있었다. 한편 도유경은 강승우에게 선을 그은 뒤에도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그는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했지만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유경은 도윤과 대화를 나누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승우는 나한테 너무 과해요. 그런데 그게 싫지만은 않아서 더 힘들어요. 도윤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봤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얽히고 설킨 관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모습은 도윤조차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요즘 자꾸만 제인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묻고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기억을 잃은 여자인 척하던 제인이 이젠 사랑을 모른 척하며 그를 밀어낼까 두려웠다. 그는 가슴 깊숙이 말 못할 감정을 품은 채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러던 중 강재인은 혼자 침실에서 수첩을 펼쳐들었다. 그 안에는 고 강규철의 친필 메모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강재인은 이 문장을 손끝으로 짚으며 중얼거렸다.
아빠는 이 말을 남기려고 했던 거구나. 그리고 그녀는 곧장 황기찬의 서재로 향한다. 그는 지성준과의 회동 이후 미묘하게 불안해진 상태였다. 제인은 일부러 명랑한 표정으로 그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저녁같이 해요. 지호도 좋아할 거예요. 황기찬은 당황했지만 곧 따라 웃었다. 그래, 우리 가족이잖아. 제인은 그 말에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물컵을 들었다. 그 가족이라는 말이 그녀에겐 얼마나 독이 되었는지를 황기찬은 아직 모른다. 그날 밤 황기찬은 조용히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강규철이 남긴 수첩의 복사본,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해외 계좌 명세서였다. 그는 이 자료들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걸 먼저 꺼낸 쪽이 게임을 이기는 거지. 그러나 그 순간 김도윤이 남긴 말이 머리를 스쳤다. 당신 아직도 제인을 모른다고 착각하는 겁니까? 황기찬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아내였던 강제인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강제인이 아니었다. 그가 감정으로 흔들 수 있는 순진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어쩐지 그를 향해 다시 웃어주는 그녀를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며 강세리를 떠올렸다. 지성준이 찾아온 이후 강세리는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남편이자 지금은 또 다른 비밀을 쥐고 있는 남자. 지성준은 H&K의 옛 자문 변호사였고 세리와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얽힌 거래였다. 지성준은 황기찬에게 의미심장한 말만 남긴 채 떠났지만 그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을 뒤흔들고 있었다. 당신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나 아니면 그녀? 그 질문은 황기찬에게 자꾸만 제인을 떠올리게 했다. 반면 강세리는 이 상황이 불편하기만 했다. 정신병원에서 나와 자택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그녀를 반기지 않았다. 지호는 잠든 척 고개를 돌렸고 황기찬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세리는 다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갔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겠다는 도끼 어린 결심으로. 그녀는 지성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원한 거 내가 줘. 대신 나도 받을 거야. 그녀의 말에 지성준은 짧게 대답했다. 알았어, 캐서린. 그 이름은 과거 미국에서 세리가 활동하던 시절의 가명이었다. 한때 모든 걸 손에 쥐려 했던 야심가 강세리의 또 다른 얼굴. 그녀는 이제 그 이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세리는 은밀하게 노숙자에게 접근해 제안을 던졌다. 시어머니, 갤러리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굴려봐요. 며느리 놀이 이제 그만하고 여왕 노릇 다시 시작하셔야죠. 노숙자는 제인의 제안으로 갤러리를 맡긴 상태였지만 강세리의 말에 흔들리고 있었다. 여전히 갤러리는 그녀에겐 재기의 발판이었고 명예회복의 무대였다. 나한테 그런 말 꺼내는 건 몇 년 만이냐, 세리야. 그녀는 애써 웃으며 답했다. 이 집안, 우리 둘이 다시 움직여봐요. 기찬 씨가 뭐라든. 그날 밤 노숙자는 몰래 무속인을 다시 불렀고 갤러리에서 벌어질 전시회에 대한 길이를 묻기 시작했다. 그 시각 강제인은 YL그룹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새롭게 떠오른 이름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지성준이라는 이름이 그 안에 엮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H&K와 YL 사이를 잇는 비공식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과거 세리와의 이혼 전에도 여러 차례 수상한 자금을 중개해왔고 그중 일부가 YL의 하청업체로 세탁되어 들어온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강제인은 김도윤과 함께 관련 파일을 분석하며 말했다. 세리는 지성준을 다시 끌어들였어. 단순한 전남편이 아니라 공범이야.
김도윤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가 더 우려한 것은 따로 있었다. 재인 씨,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혹시 아직도 기찬 씨한테 마음이 남아있는 건 아니죠? 이 말에 강재인은 짧은 침묵 후 조용히 웃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잊었다는 건 아니야. 아직도 내 아들 은호가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차가웠다. 마치 누구라도 배신한다면 단칼에 베어낼 각오가 된 사람처럼. 한편 최자영은 하루하루 정신이 흐려지는 자신을 인지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한치의 오차 없이 집안을 꾸려가던 자신이 이제는 약속을 잊고 이름을 헷갈리고 시간마저 혼동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러던 중 도유경이 찾아와 그녀에게 말했다. 자영 이모, 우리가 당신을 지킬 거예요. 끝까지. 그 따뜻한 말에 자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황기찬이 자영의 방에 들어왔다. 그는 침대맡에 앉아 무심하게 그녀를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치매라 그럼 예전 일도 잘 기억 못하겠네요. 강규철 회장이 숨기려 했던 마지막 비밀. 혹시 당신만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 말에 자영은 움찔하며 침대 시트를 움켜쥔다. 그 비밀이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자영. 그녀는 황기찬에게서 시선을 돌리며 속으로 되뇌었다. 안 돼, 그건 아직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또 다른 진실이 위협받고 있었고 동시에 강재인의 복수도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다. 정호성과 강미라는 자신의 관계를 승우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고 정호성은 승우를 마주한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승우야, 내 어머니와 나는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 너의 마음이 중요해. 이 말에 승우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두 분 축하드려요. 저도 더 이상 애가 아니에요. 그렇게 세 사람 사이엔 묘한 화해가 싹 트는 듯 했지만 곧 새로운 균열이 찾아오고 있었다. 강세리는 지성준과의 거래를 본격화하며 YL 내부에 압박을 넣기 시작했고 강재인은 지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안에 숨겨진 USB를 발견하게 된다. 그 안에는 은호와 지호가 함께 찍힌 영상이 담겨 있었고 마지막엔 낯익은 여자의 실루엣이 카메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강재인은 숨을 멈췄다. 그 실루엣은 바로 강세리였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돼.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이제 진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턱에 다다른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